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8월 2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4명의 현역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을 했는데 저는 당원권 정지입니다. 일단 조경태는 2년 6개월 당원권 정지, 그리고 권영진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진종호 2년 당원권 정지, 그리고 서범수 10개월 당원권 정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4사람 다 다음 총선 공천 받기가 어려워지죠. 일단 총선이 한 1년 8개월 정도 남았고, 뭐 공천이 그 전에 확정되고 하면은 이 징계 기간에 총선 공천이 다 끝나버립니다. 이 징계를 당원권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당원이 아니니까. 자, 조경태 2년 6개월이면은 당연히 총선 이후까지 넘어가는 것이고, 징계 기간이. 그리고 진종호 2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어갑니다. 권영진 1년 6개월 받았고, 저 총선에 1년 8개월 남았다고 해도 뭐 공천이 확정되는 건 거의 그 전이죠. 그리고 서범수 같은 경우에 10개월이라서 이 총선 공천 전에, 훨씬 전에 징계가 풀리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 공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 4사람, 그중에서 비례대표인 진종호 빼고 나머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이 3사람은 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장동현 대표가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들을 원점에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 지금 약간 주춤하지만은 아마 큰 길은 그쪽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교체 여부를 선택을 할 텐데, 당연히 이 정도 징계를 받았으면은 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당협위원장에서 일단 탈락을 하면은 다른 당협위원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탈락한 당협위원장들은 공천에서 좀 멀어진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사람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서범수는 아마 이제 다음 총선 공천은 물 건너갔다. 진종호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라서 다른 곳을 좀 또 지역구를 찾아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지역구 출마도 아예 봉쇄됐다. 다만 어떤 자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나, 또는 당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장동혁 대표 임기 중이든 나중에 또 새로운 대표가 오든지 간에 이렇게 사면을 할 수는 있죠. 사면을 하면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당장은 이 4사람이 다음 총선 출마가 봉쇄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4명이 지금 오늘 기자회견들을 잇따라 열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이 징계를 받은 4명뿐이 아니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권영세, 뭐 윤상현, 뭐 김재원, 이런 중진들도 여기에 대해서 과한 징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뭐 한동훈 당연히 자기와 가까운 자기의 신복 같은 진종호가 중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친한계로 불리는 서범수도 징계를 받았고, 또 그 전에 친한계의 자장이라고 또 칭했던 조경태도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한동훈도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숙청이다, 징계가 아니고 숙청이다, 정치 보복이다, 정적 제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과연 그런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4명이 징계를 받은 사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어제 윤리위원회에서 왜 이런 중징계를 내렸는지 이 핵심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한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자,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징계 처분을 받은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사람이 징계를 받았죠. 원래 한 60건 정도가 윤리위에 청구가 되어 있는데, 우선 이 4명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니까 또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징계를 이렇게 중징계가 내려질 수밖에 없었느냐, 윤리위에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죠. 물론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공교롭게도 이 4명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비당권파입니다. 근데 비당권파라서 추려진 게 아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거나 한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려다 보니 그 공통점이 비당권파가 된 거죠. 그 중에서 3명이 범친 한동훈계가 됐고 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대안과 미래 소속이었죠. 얼마 전에 뭐 탈퇴를 했다고 하는데 대안과 미래 계속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를 했던 그것은 이 4사람의 공통점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징계를 했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죠. 다 징계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징계 사유를 제가 한번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의가 회의를 마치고 어젯밤에 징계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나서 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은 과연 이 징계가 너무 과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밖에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지 한번 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원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은 진종호 비례대표죠. 진종호는 징계 사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진종호 의원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한동훈을 방송 및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홍보 및 지지를 했다. 자, 그러니까는 이 한동훈이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인해서 제명이 된 사람인데 제명이 된 사람이 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에 출마를 했고 거기에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박민식 후보가 있는데 박민식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면서 박민식 후보를 도우는 게 아니고 박민식 후보와 경쟁을 하는 한동훈 후보를 도우러 갔다. 자, 그런데 이 진종호 뿐이 아니고 거기에 간 사람들이 많죠. 친한계, 뭐 한지아, 뭐 배현진 여러 사람들이 거기 갔는데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한 사람이 진종호이기 때문에 진종호를 지금 징계를 한 겁니다. 뭐 그 같은 해당 행위 다른 사람들도 친한계 거기 간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 쉼터에서 자기들끼리 계속 그 모이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 지지자들 접촉을 하고 이런 사안들을 다 따지면은 거의 다 징계감이죠. 그런데 가장 심각했던 진종호를 징계를 한 겁니다. 거기 가서 공개적으로 홍보 및 지지를 했는데 특히 그 윤리위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4월 23일 그러니까 6.3 지방선거 앞두고 4월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발언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김태현 앵커가 한동훈 전 대표 선거 지원하러 부산에 가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진종호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맞습니다. 내가 그 한동훈 지원하러 부산에 가는 거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라디오에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종호에게 그 비례대표 금배지를 달아준 사람이 한동훈이죠. 비대위원장 하면서 이 총선을 지휘를 했고 공천도 사실상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보온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보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한동훈 지지를 했다. 이것이 가장 큰 징계 사유입니다. 이거 징계해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진종호는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을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 진종호가 자신의 보좌진을 파견을 했다. 그래서 당론에 반하여 당의 지시를 해야 하는 행위를 했다. 이게 징계 사유 1번입니다. 자, 자신의 보좌진들이 9명이 있죠. 9명이 있는데 몇 명이나 파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좌진들 월급은 국고에서 나갑니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죠. 세금으로 나가는 그 보좌진을 사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이것은 나중에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형사 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적으로 보좌관을 그 한동훈을 홍보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파견을 했다. 일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자, 그 출연을 한 게 아니고 그 유튜브 채널에 파견을 해서 이것도 해당 행위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전체
1번은 징계사유, 징계사유 1번은 한동훈을, 제명된 한동훈을 선거운동을 가서 했다. 그리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그 선거운동을 하러 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친한계 중에서 대표적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진종호는 징계사유가 둘인데 1번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2026년 8월 4일에 보안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토의하는 간담회에서 서범수 의원이 돌려차기 한번 하죠 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그때 돌려차기 피해자가 와서 진술을 하는 그런 그 모임이, 그 토론하는 그 장소였죠. 거기서 서범수 의원이 그런 말을 하니까 돌려차기 한번 하죠. 이제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기들끼리는 농담하느라고 했는데, 그렇게 서범수가 발언을 하니까는 이 진종호가 저는 발보다는 손을 잘 씁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 그래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정세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서범수가 부적절한 이 농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안해동 한 거죠. 저는 발보다는 손을 잘 씁니다. 사격 선수 출신이라니까는 손을 잘 쓴다. 그럼 뭐 손 가지고 뭐 돌려가기를 뭐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일종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이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사격 선수로 스타 대접을 받을 때 하고 지금 공인으로서의 위치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은 제가 판단을 할 때 두 가지의 징계 사유로 다음권 정지 2년이 됐으니까는 아마 1년 6개월은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다.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가서 한동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해당 행위 이거 1년 6개월하고 아마 돌려차기에 부안해동한 거 이거 6개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이걸 합해서 다음권 정지 2년 정도가 나왔다고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이 여기서 제일 처음에 농담을 던진 서범수가 다음권 정지 10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서범수의 말에 응답을 한 것이니까 뭐 10개월까지는 아니고 한 6개월 정도라고 치고 그다음에 한동훈을 지원한 것이 1년 6개월 해서 2년 정도의 2년의 당원권 정지를 받았다. 그거 보면은 진종호는 사실상 다음에 한동훈이 뭐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뭐 할지는 몰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면은 비례대표 다 끝나고 다음 출마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그 다른 민주당에 갈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 친당 창당을 하면은 그때 탈당을 해서 이제 한동훈에게 합류할 수가 있겠지만 탈당하면 비례대표가 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진종호는 이번 한번 국회의원 하는 것으로 이제 정치적인 그 활동은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조경태가 2년 6개월 가장 그 큰 징계를 받았죠. 부산 사하구 어리 지역구인데, 자 징계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사유를 보면은 조경태 의원은 2026년 5월 13일 국민의힘에 배정된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특흠 의원에게 패한 후에 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 대다수에게 박특흠 후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내용을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로 전송을 하고 일부 의원에게는 전화를 걸어서 박특흠 의원의 낙선을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이 조경태는 원래 민주당 출신입니다. 부산 사하에서 민주당으로 3선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3선을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뭐 민주당으로 복당한다는 말도 있고 했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기가 과거에 몸담았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박특흠을 찍지 마라. 왜냐하면은 박특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에서 박특흠을 반대하고 있다. 뭐 내란 동조 세력이다. 그래서 그를 성명서를 막 같이 텔레그램 보내고 전화를 해서 자 시민단체가 이러니까 박특흠 찍지 마라. 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경태 본인이 바로 부의장 경선에 나갔었죠.
당내 경선에 나가서 박특검에게 지고 나서 일종의 안가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 이게 일종의 정치권의 관행입니다. 뭐냐면은 국회 부의장이 일당 여당목 제1야당목 두 개인데, 그 국회 부의장을 당내 경선을 해서 지금 올리면은, 국민의힘에서 올리면은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도 당연히 이제 거기에 선택을 해서 표를 주고, 또 민주당에서 올리는 국회 부의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를 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간행처럼 굳어졌죠. 그런데 조경태는 본인이 그 경선에서 탈락을 했다고 해서 아예 고춧가루를 뿌리는, 자,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까지가 이제 징계 사유 줄기인데, 그 다음에 윤리위 이 징계 사유서를 보면은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부탁한 그런 행위는 당론에 반하여 정당의 지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 그러니까 조경태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자, 소명을 하면 자기 이제 소명 기회를 줬는데 출석을 했죠. 도저히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조경태가 오히려 일종의 적반하장격으로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를 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당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또 민주당 복당 타진설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윤리위에서는 가장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그리고 이게 그 관행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행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국회에서 오랫동안 양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를 경선에서 올렸는데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부결시켜버리고, 또 거꾸로 민주당이 올린 걸 국민의힘에서 부결시켜버리고, 그러면은 원 구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런 이 구조적인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선에서 탈락을 했다고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이런 일이 성공을 거두면은 그 원 구성 자체가 지금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다 감안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피징계자 조경태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증폭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권영진 의원, 그 다음에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는 대구 달서구 병이 지역구죠.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받은 데 대해서는 다소 과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도 이 다른 사람, 특히 조경태하고 진종호는 몰라도 권영진은 약간 과한 게 아니냐는 그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 자,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1년 6개월이 과한 것인지. 제가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사유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정정식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항의하던 중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후 피징계자,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을 했지만 하였으나, 이런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다. 그래서 당의 명예와 위순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해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상임위 배정은 원내대표의 권한이죠. 이제 그 국회 전반기, 후반기 2년씩 상임위를 맡게 되는데, 국회의원들에게 원내대표실에서 어디로 상임위를 갈 건지 희망 상임위를 적어내라고 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적어내는데 대부분 다 일종의 알짜배기 상임위, 그러니까는 자기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 국토교통위원회, 근데 도로 닦고 항만 만들고 자기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데를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같은데 그 산업통상자원위 같은 데서는 또 대기업을 끼고 있고 하니까는 여러 가지 자기 지역구에 도움이 되고 어떤 때는 자기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임위원회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지금은 그런 적이 그렇게까지는 이제 보기 어렵지만은 그 전에 이제 돈 되는 상임이라는 말까지 했었죠. 과거에는 여러 가지 뭐 기업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이 많거나 뭐 그런 상임위를 가려고 하니까 인기 없는 상임위는 그 지원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상임위 배정권이 원내대표에게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정을 했는데 거기에 불만을 품고 쳐들어가서 멱살잡이를 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조경태의 경우에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민주당에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박특검 찍지 마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앞으로 원구성 협상 자체가 어려워진다. 원구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경고를 하고 징계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네 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임위 배정이 되면은 막 그 항의하는 게 일종의 뭐 간섭처럼 막 계속 이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기강을 한번 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또 재심 청구를 하고 또 뭐 일부에서는 또 가처분 신청도 하겠죠. 지난번에 배현진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했던 것처럼 가처분 신청해서 인용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 윤리위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해당 행위 또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인데 그 울산 울주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서범수 의원은 2026년 8월 4일 보안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토의하는 간담회에서 진종호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죠 라고 발언하였고 이에 대해 진종호 의원은 저는 발보다는 손을 잘 씁니다 라고 답변했다. 피징계자 그러니까 서범수의 행위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정세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근거를 밝혔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어보시기에 이게 과하다고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일벌 100개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일벌 100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한 60명 정도가 징계가 청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해당 행위가 뚜렷하고 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단행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뭐 어떻게 그 재심을 뭐 청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좀 완화시켜 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다른 이건 윤리위에서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재고를 요청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처분이나 처분 그런 법적인 조치도 넣을 수가 있고 다만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피한 그 선택이었다. 일벌 100개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서 부쩍 그냥 무슨 문제만 있으면 본인들이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했어도 무조건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이걸로 대응을 하는 그게 지금 습관처럼 되어 있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꺼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대표가 한 것은 아니고 윤리위원회가 이런 징계를 내렸다고 봅니다. 예, 오늘 뭐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또 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적당한 징계라고 옹호를 하는 쪽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